MTN 기획특집 히든 챔피언입니다. 아직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수한 기업, 또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혁신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순서죠. 8주간의 기획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되는 주식은 그야말로 적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래에 대비하기 전인 이 장외 주식에도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설 운영 업체를 통해서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숨겨진 보석이 있는지 찾아보는 히든 챔피언, 기업의 임원진을 직접 모시고 이 사업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8주간 기획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5번째 순서, 단디바이오 박영민 대표를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박영민입니다. 예, 먼저 기업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단디바이오 사이언스는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에 창업했고요. 올해 4월 달에 코넥스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히든 챔피언 코너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바이오 신약 전문 기업입니다. 한번 어떤 기업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단디바이오에서 내세울 만한 기술 내지는 또 특허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여 년간 쭉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스페시픽한 신약이 없습니다. 그게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은 아시다시피 블루오션이 있고 또 레드오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1년에 5천여만 명이 생기고 그중에 1,100만 명이 사망하는 대단히 유중한 질환이고요. 또 저희가 근래에 4년여간 연구 개발한 것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는 맞습니다. 저희는 이 질환 역시 감염성 질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폐혈증 치료제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질병에 감염된 이후에 또 사망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폐혈증은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초기에 적절하게 우리 인체 면역 반응이 작동을 해서 그 감염면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면역 질환 환자나 또는 여러 가지 당뇨병 등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 특히 영유아들, 그다음에 노인에서는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크나큰 문제가 되는데요. 감염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적절하게 그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치료 약제의 기본 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들은 대부분이 폐혈증에 이완됐을 때 그 증상이나 증후를 대상으로 한 신약들입니다. 이것들로는 그 급격하게 진행되는 폐혈증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감염원을 제거함으로써 또 항생제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생제에 의해서 세균이 죽으면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급격하게 면역 반응을 항진시키고 그 결과로서 면역 세포들이 죽게 됨으로써 또 면역 마비가 옵니다. 이 양자의 기간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그 중에서도 초기에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상승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저 치료제의 작용 기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폐혈증을 잡기 위해서는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는다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감염이 되면 초기에 네. 거기에 선택적인 항생제를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폐혈증으로 유한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항생제를 처방하느냐인데요. 초기에 처방하면 그러니까 열등의 감염 증후군이 있다가 바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늦어버리면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 설령 항생제로 세균을 죽인다고 해도 그 죽어서 나오는 세균이 내뿜는 독소들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항진되고 그 결과로서 또 면역 마비가 옵니다. 저희는 이때 이 약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약을 적절하게 최선의 빠른 진단을 해서 투여해서 폐혈증을 컨트롤하는 것이 저희 신약의 기본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에서 보는데요. 지금까지 항생제하고 다른 점은 이중활성입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일반 항생제는 세균만 죽이고 그걸로 이제 초기에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세균을 죽임과 동시에 그때 나오는 세균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이중작용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아주 혁신적인 그 신약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에 이제 콜리스틴 대체제로서 기능을 한다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콜리스틴은 1947년에 폴리믹신 B라는 항생제가 대단히 강력한 항생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결정적으로는 의용제로만 요즘은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폐혈증이 대단히 유중한 질환이 되다 보니 마지막으로 어떤 것으로 또 어떤 약으로도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 콜리스틴을 2번 정도 쓰게 되는데요. 여전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하는 약제가 이 콜리스틴과 활성이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이 콜리스틴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콜리스틴이. 따라서 저희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부작용을 낮춰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계신데요. 지금 폐혈증 치료제 시장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인가요? 수요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지요? 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천만 명이 이완되고 이 중에 1,100만 명이 죽죠. 대략 20%인데요. 이건 감염성 질환이 조절이 잘 되는 선진국의 예고요. 폐혈증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한 30%의 사망률에 이르고 있고 또 저개발국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폐혈증에 한 샥이 오면은 약 평균 50%도 사망을 이르게 하는 굉장히 유중한 질병이라서요. 현재는 항생제 처방이 최선인데 그야말로 여기에 특이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산정할 수 없는 큰 부가적인 산업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시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폐혈증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돼 있나요? 저희가 이 폐혈증에 도전하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대단히 중요하게 또 생각해서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내년 3분기까지는 임상에 진입하기 위한 그 준비, 이걸 이제 IND 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준비를 해서 늦어도 2022년 초에는 미국에서 일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계신 폐혈증 치료제의 개발 상황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비임상 그러면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동물 실험은 다 마쳤고요. 실험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강점을 가진 CRO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PK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어서 계획대로 내년 3분기까지는 마칠 수 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요즘 약제 내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걸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같은 후보 물질이라서 동시에 같은 기간에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도 저희가 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희가 감염성 질환이라고 아까 모두에 과감히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실은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라가 과인산화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현재까지는 주류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의 과인산화에 초점을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멀다 없고 임상에 진입했는데요. 대부분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최종 산물로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를 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물론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 달 전에 아주 저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 이런 제아의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감염이 알츠하이머 치료를 촉발할 수 있는가? 대답은 촉발할 수 있답니다. 이런 감염하고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는 최종 산물인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 과인산화를 막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들이 생기게 하는 원인, 그걸 저희는 감염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원인을 제거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개념을 가지고 4년여 연구를 했고요. 올해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세균이 내는 특정 독소가 이 두 가지 최종 산물을 생성하게 하는데 저희가 이걸 투약함으로써 대단히 효과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의 과인산을 막았고요. 이 결과로서 인지 기능도 대단히 현격하게 개선이 됐다. 이런 고무적인 결과를 얻고 있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이 논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구강 내에 존재하는 그람 음성 세균이 내는 그 독소를 중화시키는 그 후보 물질을 가지고 미국에서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특히 폐혈증 치료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디바이오의 계획이나 또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저희는 업력도 일천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혁신적인 신기술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라는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대단히 모험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적으로 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대 수익도 폭발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벤처 회사로서 충분히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저희가 다 지금 추구하는 게 충분히 갈 수 있는 테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저희는 업력이 일천합니다만은 히든 챔피언 코너에 저희가 초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난치성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을 함으로써 아주 실력 있고 대단히 잘 알려진 강소 기업으로 다시 초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또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히든 챔피언 오늘은 이렇게 신개념 폐혈증 치료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중점 개발하고 있는 단디바이오의 박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